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신천지가 정말로 국민의힘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당을 했다고 하더니 그런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경향TV 한번 모실게요. 저희 송주열 기자라고 송주열 선배. 전문가예요? 네. 네. 이걸 거의 한 10년째 하고 있어요. 신천지만 10년째. 저희 교계 뉴스. 그렇군요. 네, 송주열 선배가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몇 번 같이 콜라보를 해서 왜냐면 콜라보를 해서 기사를 쓰는데 그 송주열 선배가 원래 종교 전문 기자인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 번씩 저한테 미안하다고요. 왜냐면 자기 기사가 국민의힘 기사인지 종교 기사인지 모르겠다. 제가 국민의힘을 출입할 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실 바이라인 빼고 보잖아요. 제가 썼는지 그분이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진짜 국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국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종교다. 네. 여기가 원래 이제 발원지도 청도, 네, TK 쪽에 네.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 시절을 보면 결국은 신천지가 이제 대구 그때 대구에서 봉쇄 문제 어쩌고 저쩌고 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때 사법경찰관 동원해서 맞아요. 네. 창고 쳐들어갔고 했던 그게 결국은 대선까지 또 이어진 거예요. 이재명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대신에 이만희 교주의 측근들이 윤석열 후보 있잖아요. 후보 네. 당시 대선 캠프 거기 드나들면서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배후에서 당원 넣고 조직하고 사실 이거는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저는 이 다음 스텝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아직 후원금 안 나왔습니다. 후원금이 나올 당연하죠. 것이다. 이정주의 예언은. 네. 이거 종교 집단은 신천지는 돈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뿔 달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보면 사회 지도층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신뢰를 줄 만한 직업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 교사 만나면 그 직업이 신뢰라는 이런 환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면 신천지인지 모릅니다. 네, 티도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2021년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 경선판이 벌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2025년 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 조직적인 가입 움직임이 있었고 그 수가 5만 명 정도다라는 추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제 JTBC의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가입하는 것은 책임당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을 접수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우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통일교하고 경쟁적으로 통일교가 다 석권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어서 빨리 가서 이 당을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보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민주정당의 질서를 완벽히 훼손당한 정당이구나. 통일교면 통일교, 신천지면 신천지, 거기에다가 우리 이정주 기자 전매 특허 있는 극우, 기독교 교도들까지 완전히 종교가 잠식한 그런 정당이 돼버렸다라는 사실인 거고 무슨 필라테스 빨간색 당? 빨간색 당에 은어를 써가면서. 네. 그리고 카페하고 이런 데 전전하면서 뭐라 그랬더라? 교회인가? 무슨 당? 교당? 이 없어가지고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등등의 얘기까지도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은어를 주고받으면서 네.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하면 일단 규모에서 매우 크다. 5만 명. 그러니까 그 특검이 확인한 그 통일교 교단은 3천 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통일교면서 국민의힘인 게 20만 명인가요? 12만 명인가? 이제 이렇게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과 달리 특검이 확인한 숫자는 3천 명인데 예를 들어서 JTBC가 보도한 대로 5만 명이 다 맞다라고 의혹이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인원수에서 압도적으로 신천지가 많은 거기 때문에 신천지 특검을 받지 않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은 굉장히 무모한 거다.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억셉트 해가지고 이거 묻고 더블로 가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거고 후원금 문제는 당연히 나오겠죠. 트루마더도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동 큰 거 한 장 1억을 쇼핑백에 받아가지고 갔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신천지는 맨입으로 했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다. 당연히 후원금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하는 프로젝트명을 왜 필라테스라고 지었을 거예요, 이정주 기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요가 필라테스 중에 왜 필라테스 골랐을까? 이거는 필라테스. 굳이 말하면 제가 그 넓히지 않고 네. 넓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필라테스, 요가, 뭐 봉춤, 축구 이렇게 하면 너무 넓으니까 여러 가지 그 개인 그 소위 말해서 그 밸런스 운동들이 있어요. 근데 필라테스라고 제가 한 거는 이 원래 아시죠? 필라테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필라테스 맞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굉장히 고독하게 감옥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그 자세를 만들어서 이게 어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보자면 우리 이정지 짜고 기자님은 물어본 게 정말 아니거든 지금 이게 보면은. 아니, 찾아보세요. 필라테스 사람 이름이에요. 네. 손내는 거 아니면 네. 네. 아, 나름대로 대단하네. 연구를 많이 하고 살아요 저는. 그러네. 그래서 예, 일상이 연구네. 실상 연구요. 그 연구는 그러니까 이게 짧게 말씀 이 연구를 언제 했냐? 아까 구경 기자 저한테 지금 즉석에서 물어보잖아요. 저는 다 준비하고 있었냐면 집에서 양치하면서 샤워할 때 왜 필라테스지? 생각이 나. 유레카 치약으로 적습니다. 저는 까먹기 전에. 네, 샤워하면서 거울에 적어놔. 네, 와이프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데. 그래서 왜 필라테스냐고 질문이니까 지금. 왜 필라테스냐? 이게 신천지 신도들이 사실은 군집 생활을 한 것 같지만 모여 있지만 각각 활동해야 돼요. 방에 들어가서는 임마 혼자 필라테스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고독한 군중이구나 쉽게 당연하죠. 얘기해서. 예. 당연하죠. 서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사회에서 고립된 것처럼 비추는 고독한 그렇죠. 군중. 그렇죠. 네. 들어갈 때는 5만 명 우당탕탕 들어가지.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구신도님 이렇게 하면 끝장나요. 모른 척 해야 돼. 모르게.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꿈보다 해몽인데 1인 1실로 모른 척하고 살아라. 알아서. 진짜 꿈보다 해몽인 것 같다. 네.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1년부터 입당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대선 경선 이렇게 있고 22년에는 또 대선과 지방선거 공천 같은 것들이 있었고 23년에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경선도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24년에는 총선 공천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인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런 식의 의심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신천지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국민의힘 주변에서 특정 종교 집단이 대거 입당해서 그 뭡니까 경선의 그 경선과 본선을 좌우한다라는 소문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JTBC를 통해서 숫자가 확인된 거는 처음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암암리에 다 알고 있고 특히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네. 지역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신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교당이. 네. 그러니까 그런 교당이 있는 동네 특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청도 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교세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정치하려면 신천지 도움 없이 정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종의 이제 관계 설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가능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정 종교와 정당이 결탁해서 하면 반헌법적 행위가 네. 자행됐을 수 있으니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들여다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특검에서 저는 2단 특검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는 특검은 통일교, 신천지 이거 명명을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떼어내지 않고서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정치 행위가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종교와의 결탁된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정치인이 사실 이분 민주당 분인데 이제 광주 지역에서 출마를 한번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신천지라는 게 아니고 네. 그분이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굉장히 가까운 명망 있는 지인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라는 걸 속이지는 않고 한번 사무실을 만나봐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왔더니 기자가죠. 앉아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당시에 그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 광주 지역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잖아요. 그쵸. 예선이 치열한 거 아닙니까? 음. 경선에서 2등을 하고 있었어. 1등과 별 차이가 없는. 근데 네. 신천지가 찾아오더니 도와주겠다. 우리가 당원 2,000명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 머리가 정말로 복잡해졌대. 왜냐면 이것만 조금만 더 보태면 이기니까. 후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은 그걸 이겨내고 이제 나가서 배웅하는 과정이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들 그 사무실 1층에는 입간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좋게 내보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사진이라도 같이 찍으면 안 되냐고 했다는 거야. 음. 그럼 간단하죠. 그게 그게 목적이죠. 어떤 용이겠습니까? 보고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것도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정치하는 과정에서 이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들을 믿기로 해가지고 선거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한번 수에 말려들면 덕을 보면 그 다음부터 신천지가 부른 행사에 안 갈 수가 없답니다. 아니 근데 네.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종교가 한 10가지 되잖아요. 뭐 아침에는 뭐 절에 그쵸. 갔다가 낮에 뭐 교회 갔다가 뭐 저녁에 성당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가 참 그렇게 사실은 저는 불가근 불가원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종교에 일정 정도 발을 담그고 있어야 그분들도 표고 저분들도 표니까 뭐 정치인들은 표만 된다면 또 뭐든지 다 그렇겠죠. 하는 네. 이런 그 직업군이라서 뭐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은 자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이게 그 종교가 완전히 정당을 잠식해가지고 시키는 말도 대로 안 안 되는 거죠. 하면 네. 뭐 안 되는 것처럼 지난번에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 보니까 그 문선명의 나라? 문선명이 왕이 되는 나라가 진정한 통일교가 이루는 왕국이라고 하니 이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맹목적으로 하는 분들을 다 입당을 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나쁜 정치의 전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신천지 수사를 받고 있는 신천지 의혹의 핵심은 저는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짜다시리한 작은 사건들이 그렇죠. 아니고 대선 개입인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할 때 경찰에서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압수수색 하려고 할 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하자 반려했다라는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얘기와 함께 윤석열이 자신들을 도움 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국면에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잡돌이죠, 잡돌이. 예. 그렇기 때문에 교단 측면에서는 이만희 씨하고 한판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돕는 게 자기 종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대선 개입 범행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당연하죠. 겁니다.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억울하다고 이제 어제 막 글 올리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 이거는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다. 본인이 억울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물어봐도. 근데 내가 무슨 이제 와서 무슨 분풀이 한다고 올리겠냐 하는데 실제 그때 캠프사에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저는 그 약간 이거를 그러니까 상품 판매 전략으로 보자면 신천지가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하고 달려든 거예요. 왜냐 홍준표 쪽이 오히려 홍준표 시장 쪽이 대구 출신입니다. 기반이 대구야. 그렇지. 근데 거기서 왜 물건 안 팔았겠냐고. 홍준표 전 대표 쪽에서 가라고 한 거야. 왜? 여론조사가 높으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그때 5대5였거든요. 여론조사 상승세고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동안 안 받아도 에이, 이길 수 있으니까 괜히 덕지덕- 될 필요 없다. 네. 괜히 야 내가 이기는데 괜히 나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마 임마. 나중에 빚 갚아줘야 되죠. 그래서 물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래도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고민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손 잡을 걸. 정치인이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홍준표 시장 시절에 신천지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 가져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하고 완전 뭐 깨끗하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울 그렇죠. 수도 이제 있을 것 본인 같은데. 쳐낸 것만 예. 얘기하시는 거죠. 알 수는 없는데 예. 본인 유리한 원래 거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예,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예. 알 수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쳐내고 나서 그때 캠프에서도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국은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이기고 당원 투표에서 져서 그 후보를 뺏긴 거예요. 당원 투표에서 진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네. 이기고 당원 투표에서 져가지고 후보가 윤석열이 했는데 그때 당원 투표 보면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이기거든요. 그 그러니까 격차가. 사실은 지난 대선은 통일교와 신천지가 협력해가지고 그렇죠. 후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치 행위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거기에 검찰권까지 남용을 해서 이를테면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를 막아주고 뭐 이렇게 그 검찰권을 그 자신들의 네, 사익을 자의적으로 썼다고 그쵸, 한다면은, 그러면 네.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니까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잘 살피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걸 보니까 제보자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많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신천지 수사에 대한 국면으로 언론이 도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어려워지는 분이 우리 장동혁 장동혁 대표입니다. 대표. 왜냐면은 통일교 특검을 받으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신천지 넣자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상황에서 사실은 엿새째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농성 상황을 봤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자기는 이제 경기지사 출마의 뜻은 없다라고 본인 문제를 좀 가름하면서 이제 보수통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누가 공감을 하겠냐. 좀 새로운 정치를 해라. 오늘 보니까 누굽니까? 저기 드루킹 특검에 네. 단식을 했던 그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성태. 김성태. 아, 예, 김성태 예. 전 원내대표도 오고 뭐 앞에 등등 있었죠. 많은 분들이 갔었는데요. 이른바 이제 친이계 포함해서 과거의 선배들이 이 당이 이렇게 가서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판짜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새롭게 좀 구성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입장을 그쵸. 바꿀 수 있는 뭐 나쁘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말하면 고소당하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함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예. 얘기. 고소는 이정주에게. 아니 그러면 7시 반에 자기 방송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서 하지 말고. 안 해도 되니까.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심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 단식을 계기로 좀 그 과거의 윤석열과의 모든 관계를 좀 절연하고 극우와 결별한 후에 네. 새로운 보수 정당을 좀 해보겠다라고 깃발을 들면 그때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 본인의 이제 그 지지 동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장동혁은 절대로 윤 어게인 세력과 헤어질 수 없다. 예, 그 헤어지는 순간 본인의 지지 기반이 완벽히 무너질 거다. 이게 살짝 협박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본인이 당선된 근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측근 관계자는 다리를 건너면 원래 배는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떤 건을 픽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선배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듣고 단식을 하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정돈이 된대요. 모든 정치인들이 해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한밤에 로텐더홀에 홀로 앉아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정치의 방향을 결정할지는 좀 두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유승민까지 불러들인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동훈과의 그런 싸움 상황에서 뭔가 고립무원인 상황이었다가 그것들 자기중심적으로 바꿔내는 전략으로는 일정 정도 그쵸.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귀국을 하면 아마도 단식장을 방문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을 벗어날 수 없는 형국에서 뭔가 그런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보수를 뭔가 좀 확대하는 넓히는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쵸. 원래는 이 단식이 시작하긴 쉬운데 엑시트 전략이 정말 힘들어요. 네. 엑시트를 하려면 누가 말리거나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무수석이 와주거나 누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홍익표 수석 오늘 간다고 했었는데 안 간다고 그래요? 아직? 네. 네. 너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좀더 결기를 보여주고 나서. 네. 근데 보통 그 누가 온다고 하면 지금 이 단식을 시작한 취지가 뭡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쌍특검 때문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중간부터는 다른 지금 흙탕물이 다 쳐가지고 뭐 한동훈이 단계를 사갔으니 받아주라니 중진들이 가봐라는데 중진들마저 여기 와서 쌍특검 받으라고 삭발하셔야 돼요. 당대표를 도우려면.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노점 이탈하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당 안에서는 원래 판은 펼쳐졌는데 이게 대화합의 장이고 요걸 통해서 사실상 지선 선거연대가 지금 돌입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판을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약간 그런 노림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은 이제 대화합과 이건 보지만 지선은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 말해서 국민의힘 분위기 뭐냐면 아직 뭐 후보 등록도 하기 전이다? 끝났어요 이미. 지선은 경북하고 대구 지키면 지금 선방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흐르고 있어.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장 오세훈 공격한 거 보세요. 오세훈 시장 못 나옵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와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게 추가 기울었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이미 그 다음 스텝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무슨 말이냐? 지선 6월 4일에 패배하잖아요. 8월에 전당대회 하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을 하든 새로 총선 공천권 누군가 갖고 가야 돼. 유승민 전 의원은 생각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등장해야 될 인물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노림수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있는 그림표잖아요. 네. 그래서 그 2월 달에 장도영 대표가 빠져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될 거다라고 친한계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성립되지 않은 아니고 지방선거는 장동혁 대표 중심 체제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모이고 있잖아요. 장동혁을 중심으로 단식장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인원들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세가 점점 커지는 형국이고 한동훈 대표의 지위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거죠. 그리고 네. 지금 이 국면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아무런 정치적인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나면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때부터는 거봐라 이러면서 단계 같은 짜치는 걸로 내부 분열이다 하다가 결국에는 선거 결과가 폭망했다라는 이제 공격의 빌미를 잡아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살아오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근데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혀서 될까? 원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는 그림대로 절대로 가지 않아서 지금은 다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각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도달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누굴 내보내도 다 쉽지 않은 판국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머리가 아프겠죠. 어떻게든 뭐 TK하고 PK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서울시장만 이기면 우린 된다. 나머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서울시장만 예, 이기면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만 이기면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TK는 굳은 자고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선거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 완전히 미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서울만 하더라도 네.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전선에서 승리할 가능성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밥이라도 굶어서 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네. 반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